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12월 26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들 또 참 못할 직업이긴 합니다. 네. 성탄절에도 나와서 일단 신문 만들어야 되고요. 25일에도 정상 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3분의 1가량은 쉰 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여간 참 저희 라디오국도 보니까 다 나왔네요, 보니까. 예. 예. 한 3분의 1 시간을 따져보니까 다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오늘 한겨레도 보도했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암울한 소식 가운데 참 다행인 소식이 오늘 있습니다. 1970년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잘 아시죠? 동아투위. 이 유신 정권의 언론 통제에 항거해서 기관은 나가라. 우리 제대로 된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라고 싸우다가 집단 해직된 분들 바로 동아투위입니다. 예. 해직 기자 14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심이 신영철 대법관이군요. 예. 그게 참 특이합니다. 헌재에 갔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8대1로. 예. 동아일보 해직 기자 권모 씨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 2심까지는요. 패소를 했습니다.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던 겁니다.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해방 이후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2004년 11월로부터 5년이나 경과한 2009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과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해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14명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 시점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통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특정 시점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사위 가서 너희들 부당 해직이다라는 점을 인정받아와라. 그래야 인정해줄 수 있다. 라는 투로 정부가 나오니까 이분들은 시효에 상관없이 이 부당해고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거사위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고 2004년 11월로부터 5년이나 경과했으니 시효가 만료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런 국가 방침이 부당하다. 예. 예. 이 대법의 이제 판결인 거죠. 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상당히 이 정권의 어떤 그런 입장과는 다른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예, 헌재가 이제 보수화로 좀 가는 것 같으니까 네. 대법원이 차별화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 상당히 우클릭하고 있다라는 평가. 비판 적지 않았죠. 예. 그걸 의식해서였을까요? 예. 또 몇 가지 판결만 가지고 또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법원의 또 다른 판결은 뭐냐? 한겨레 이면에 실렸습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단순히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주로 이제 기업들이 노조 집회나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예. 뭐 직원 환경미화 집회 이런 예. 신고를 하죠. 예,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 그래서 먼저 거기 선점을 하면은 다른 단체들이 와서 이 시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꼼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거지요.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불응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남 사무총장은 2009년 6월 남대문 경찰서에 1000여 명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저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서울시 협의회가 같은 날짜 장소에 1000여 명이 참석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는데요. 예. 김종남 씨는 먼저 접수된 신고는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강행했었습니다. 예. 이 집회는 집회 여는 것 자체가 기초 질서를 좀 못 지킬 가능성이 높은 집회입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집회. 예. 예. 경찰서 앞에서 누구를 상대로 한 집회입니까? 뭐 꼭 그 집회가 당사자 앞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말이죠. 예. 자, 한겨레
판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9년 동안에 명예훼손 고소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은 기소율은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실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묻지마 고소가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9년 새 고소 건수는 70% 이렇게 증가했는데 기소는 도리어 5%포인트 줄었다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도 빈번하지요. 대표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 아마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한겨레가 보도한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고소 남발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묻지마 고소하면은 또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엔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었는데 요즘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내용은 한겨레 사설입니다. 김정은 친서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1비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통해서인데요. 김정은 1비서가 남쪽 인사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요. 친서 내용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 3주기에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와 안부 인사가 주로 담겨 있는데 자 그럼에도 이번 친서 전달은 눈여겨볼 만하며 민간 차원의 일이라고 정부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서 내용보다 친서 전달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지난 16일 이희호 이사장의 조화를 건네받을 때 북쪽에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도 굳이 김정은 1비서 명의의 친서를 보내면서 재차 감사 표시를 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개성공단에서 친서를 전달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금강산 관광, 오이사 조치,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그 문제에서 소통의 대통로가 마련됐으면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최경환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 경제부총리 그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였던 최경환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은 원동현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이 원동현 부위원장이 연말에 돌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남북이 관리를 잘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두 차례 만남에서 북한이 내년에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이런 친서 오면 정부에 신고해야죠. 네. 뭐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안 하면 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대중 평화센터를 헌법재판소가 해산할 권한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건 없죠.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원전 위협 관련한 소식인데요. 정부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지난달 20일 4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꼴은 우습지만 어쨌든 이 방사능 이 방제 훈련을 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언제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부실투성이로 사실상 알아서 탈출하라는 수준의 훈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참가자들조차 엉망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당국의 대응은 아니랬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14 고리방사능 방제연합훈련 강평회를 취재한 결과 참가자들은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이 아니었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한 대응력으로는 비상사태 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인데 훈련 지침의 명확성 X, 비상 대응 정보 시스템 활용 X, 본부와 현장의 정보 교환 X. 이게 사실 중요한데 말이죠. 본부와 현장의 정보 교환 X, 옥내 대피 X, 방호복 착용 X, 관리 감독 X, 지원센터 운영 X. 그러나 시민 참여도는 동그라미.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서 탈출하십시오. 이거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훈련을 통해서 발견된 이런 문제점들, 적폐들 바로 잡아서요. 행여 있을지 모를 원전 재난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매뉴얼도 엉망이라고 그러고요. 예. 예. 하여간 해커 때문에 이런 훈련을 했다면 해커에게 고마운 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어쨌든 훈련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예.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훈련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재난이 발생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조선일보 1면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은 범인들이 과거에 이미 한수원 퇴직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서 한수원 현직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인들이 어떻게 퇴직자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수원의 허술한 보안 상태와 늑장 대응도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간 2차 파괴 경고를 했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강화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면에 실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에서 대한항공을 봐준 거 아닙니까? 박창진 사무장 조사할 때 임원을 동석시키고 말이죠. 예. 임원이 동석해 있는 상태에서 바른 말하기 쉽지 않죠. 이 회사 계속 다니려면 너 말 가려서 하라. 이런 암중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대한항공 봐준 국토부.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뭐 받아 쳐드신 게 있었네요. 보니까. 공기업 간부 한 분이 참여연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토부의 한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명이 유럽으로 출장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코노미로 좌석을 끊은 다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등급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왕복 항공권에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부가 관리 감독해야 할 대한항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듭니다. 예, 이코노미석도 타보고요. 저 비즈니스석도 타봤습니다. 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럽같이 10시간 넘게 이렇게 비행하는데 말이죠. 예. 이 좌석의 차이는 정말 완행과 급행의 차이 그 이상입니다. 예. 둘 다 하늘을 나는데 하늘과 땅 차이다. 예. 이 사실상이 이게 뇌물 아닙니까? 뇌물이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기업 직원이나 이제 공무원들한테 줬다면요. 1인당 200만 원 상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업그레이드가 말이죠. 이 조사 상황 누사란 국토부 조사관 김모 씨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네. 이게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하면 예.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예. 검찰이 다 내 통화 내역이나 문자 털 것 같은데라는 생각 못 할까요? 이게 바로 사회 분위기와도 직결되는데요. 대통령이 정부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대충 조사해도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오판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신문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신문을 안 봐서. 예. 예. 지금 사회 분위기가 어떻고 여론이 어떤지를 예. 잘 모르는 거죠. 뭐 신문을 안 봐도 될 만큼 편한가 봅니다. 세상이.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업무용 건물과 토지 매입 비용도 투자로 인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풀지 않는 돈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쌓아놓고 푼 것 중에 부동산 매입 이건 뭐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정부는 이것도 투자다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전부지 인수 10조 넘게 예. 이게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금 올릴지 아닐지 투자로 볼지 이거 한 내년 1월 돼야 결론 난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전부지를 꼭 사야 할 경영적 필요 그게 있느냐?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뭐
거기 한전부지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사내 유보금을 전용해서 이렇게 땅을 산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게 아니다. 이것도 기업이 투자한 거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한전에 투자한 겁니까? 그런 셈이네요. 예. 또 서울시에 또 세입을 또 증대시켜줬으니 또 서울시를 위한 투자기도 하고. 예.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은 이번 세제에 따른 세부담을 거의 지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애초에 이 세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쌓아둔 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서 가계로 흘러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결국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게 한겨레 일면 내용이고요. 서울신문 일면 내용은 또 어떠냐. 자, 기업들이 내년부터 번 돈의 20% 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은 이에 대한 세금 10%를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번에 만들게 된 세제인데 정부는 세금을 피해서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분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회의론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빼면은 토해내야 할 세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삼성과 현대차가 10대 그룹 그 환류세 따져보니까 8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예. 예. 빅 둘을 빼면은 나머지는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는 경기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는 또 결국 1년 유예키로 했고요. 네. 예.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둘 의지가 없습니다. 예.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산타가 왔습니다. 산타클로스. 최경환 산타클로스가 오셨네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기업 총수 가석방 요구 새누리당 안에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기업 총수 가석방 요구를 사실상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도 합류했습니다. 역차별은 안 된다. 기업 총수 가석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 전망 어두운데 기업인을 수감한다? 투자 결정할 기업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 땅콩 회항 탓에 여론 향배가 변수긴 한데 기업 총수 가석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사에서 벌써 이런 그 강력한 주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현 CJ 회장이 건강이 심각하다. 아니 교도소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분의 건강을 관리했기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일까요? 최근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생겨서 위급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 또 근무력증을 동반하는 샤르코마리투스 뭐 인기도 참 힘든데요. CMT 병을 앓고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데다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가족도 면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분은 가석방 돼도 경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글쎄 건강 말입니다. 상태상. 예. 그렇다면 병원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으로 모시면 될 일인데 말이죠. 예,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기업 총수 가석방 요구를 사실상 새누리당 안에 기류를 전하는 척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분회사 회장 사모님도 있었고요. 네, 병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 가면 될 문제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김 부장도 죽을 맛 미생. 미생이라는 것이 이제 드라마 또 만화 이름 아니겠습니까? 아직 살아남지 못한 직장인을 뜻하는 의미의 미생이죠. 벼랑 끝에 내몰린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윤진아 연세대 교수의 표준 직업 분류별 연령 표준화 자살률 변화 이런 자료인데요.
이에 따르면 관리자에 해당하는 화이트 칼라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007년 3.7명이었던 것이 2012년 44.6명으로 12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관리자는 기업 임원 그리고 부장 차장급 등 재직 기간이 길고 책임의 무게가 큰 직군입니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속에서 책임 소관이 넓고 자신의 고용도 위협받은 그런 관리자들이 극심한 경쟁에 따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취재팀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함 뒤에 숨겨진 엘리트 화이트 칼라의 뒷모습을 추적한 결과 인류 대기업 부장도 번듯한 공기업 팀장도 벼랑 끝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국민행복 시대는 어디로 가고 말이죠. 모두가 다 불행하고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회장마저도 말이죠. 네. 한겨레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주민투표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미 진주의료원 시설을 경상남도 도청, 서부청사 등 관공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하여간 홍준표 지사의 굳은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완고한 홍준표 지사에 비해서 남경필 지사의 입장은 신축적으로 바뀐 것일까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 교육급식, 즉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237억을 편성해서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예. 적은 액수지요. 경기도의 규모를 보자면은 237억으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어쨌든 무상급식에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2015년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원년으로 불릴만 합니다. 앞서서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연정을 위한 정책 합의문에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합의, 또 협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남경필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김문수 지사가 집권하던 경기도는 끝끝내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환경급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경기도도 이제 무상급식 본격화 됐다. 당의 방침 또 다른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 안 하겠다는 방침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남경필 지사의 그 당내 입지는 또 어떻게 바뀔지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 지방자치죠. 예.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네. 위원정당 출마 금지법으로 통하는 이른바 김진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과거 통합진보당에서 한 배를 탔던 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경이 진보당 진성당원, 그러니까 당비내는 진성당원 3만여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공안풍이 여의도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김진태법에 명시한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 해산시 당원뿐 아니라 당원이었던 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2년 총선 직후에 진보당을 탈당해서 정당을 새로 만든 정의당 의원 5명이 옷을 벗게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을 거쳐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적을 바꾼 강동원 의원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자, 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 오래전 소속했던 정당의 해산 결정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조선 인조 반정 때 반정 세력이었던 사람은 제한 안 됩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관습 헌법이라고 주장했던 헌법재판소. 삼국통일 반대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해킹 때문에 화제가 된 영화가 있죠. 인터뷰. 미국의 320개 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했는데 상영 첫날 대부분 표가 매진됐다. 아주 보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 뉴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일보 이면을 보면은 관람객들의 평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삼류 코미디에 불과한 작품이다. 이게 중론이란 겁니다. 삼류치고는 재미있다 이런 평도 있는데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은 돈 내고는 안 봤을 것이다. 이런 악평도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이면에서 재꾀에 빠진 북한, 사이버 테러가 되레 엄청난 홍보 효과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안 했다면 별로 뜨지도 않을 영화인데 괜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노이즈 마케팅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호 감독의 다이빙벨.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여간 이 영화를 흥행시킨 주체가 누구냐? 바로 박근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온갖 사달이 났는데요. 예, 재꾀에 빠진 남 이렇게 제목을 달아도 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꾀에 빠진 박 이렇게도 될 것 같고요. 영화 관련한 기사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한겨레 이면을 보니까 76년을 해로한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면서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겁니다. 독립영화 최대 흥행작 하면은 원앙소리죠. 2009년에 나온 작품인데 그때 관객수가 293만 명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달 27일 개봉 이후 29일 만에 기록 300만 408명을 동원했습니다. 어제 낮 3시 52분 기준입니다. 보셨습니까, 이 영화? 저는 영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명량 이후 영화를 본 게 없습니다만 80대 할머니와 90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극장가의 예상과는 다르게 20에서 30대 관객층이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퍼뜨리면서 흥행의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개봉 3주차 주말보다 4주차 주말 스코어가 더 상승하는 역주행 신드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노부부가 보여준 사랑에 관객들이 치유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 저는 봤는데요. 예. 자녀들이 효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봐야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이 영화도 어찌 보면은 그 아버지 세대의 어떤 애환, 고충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예, 베트남전 참전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는 건강한 보수 운운하면서 이 영화에 이념적 색칠을 더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보수 대변 영화다. 이렇게 좌표 매김이 됐는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창에 윤재균을 치면은 아예 1배가 함께 뜰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균 감독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이면에 나와 있는데 정치색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었고 특정 의도는 전혀 있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날선 반응들이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보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영화의 흥행몰이에 나섰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윤재균 감독은 언론에서 과도하리 많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영화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아버지 이 시대의 그런 아픔들. 이거 흥남철수, 파독, 광부, 월남 파병. 현대사의 그 질곡을 고스란히 쓸어 담은 영화지요. 이런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거는 사실 역사에 대한 그런 회고, 또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현상에 대한 우리가 고찰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의 가치를 이념적으로 재단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로 인해서 영화인이 피해를 보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몇 가지 기사들이 더 있는데요.
중앙일보 16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100명 중 최소 3명 이상이 실리콘젤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가슴 보형물이 최다다. 이런 내용입니다. 몸 안에서 터지면은 염증 질환 위험이 있다. 이런 식약처의 진단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